인디고 편집장도 하시고 인권포럼의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영석 편집장님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이 세미나의 제안을 받고 방금 저기 서인환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고민했던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가 사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이 틀 자체가 저는 애초에 왜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장애복지법 25조에 근거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이 뭐 한 5년 전, 6년 전에 이제 새롭게 고용 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집합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성인들을 모아놓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교육을 다 받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자신의 그 관념을 통해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개선하는 교육을 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방식은 사실은 18세기, 19세기의 계몽주의적 사상에 근거해서 너무 전 근대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처음에 2018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저는 이게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5년 지금 2023년이니까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효과성이 얼마큼 있을지에 대한 거를 찾아봤더니 예상대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인식 개선의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혹시 아세요? 전 세계 181개국이 참여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 가지고 같이 비장애인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만든 유엔에서 그런 권리 선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제 8조에 보면 그 인식 개선 재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미 짚었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효과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3조에 보면 장애인의 능력과 공헌에 대한 인식을 증진토록 명시했는데 결국은 이 장애인의 능력과 공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직장 내 인식 개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합교육의 형태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러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방식, 현재의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식 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모두가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근본은 그럼 무엇이냐. 근본적인 방식과 형태를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고 가자 이거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문제에서 전근대적인 시장성을 만들어진 대량 생산의 시대의 이후의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환경이 훨씬 열악해졌고 그 열악해진 환경 그 이전에는 이미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생산에 참여했었고 그러한 생산에 참여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이나 혹은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았던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19세기 그 이전에는요. 근데 전근대적인 근대화 넘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주 5일 근무 또는 이른바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가 퇴근하는 형식을 갖춘 일자리에서 장애인들이 점점점 소외되고 있었던 게 불과 한 100년, 150년 정도밖에 그 역사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현재 이미 거기에 대한 인식,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형식적으로라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러면 그 문제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제가 여기 보면 자료에 보시면요. 자료 한 28페이지를 보시면 29페이지죠.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이때 생겼을 때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작년 하반기까지의 그 장애인 고용률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보니까는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34.5% 그때 시작할 때 그다음에 34.9% 최근에 34.3% 그러니까 34%의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근데 따지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고용률을 보시면요. 2018년도 20.2%, 그다음에 2019년도 20.9%, 그다음에 2022년도 하반기 20.8% 그렇게 큰 편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환경이나 그다음에 고용률은 이미 맥시멈에 차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그 고령화의 문제가 고령화에 대한 현상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34%에서 35%의 장애인 고용률은 이미 맥시멈이 차 있는 상태에서 과연 장애인 인식 개선의 교육의 방향성이 고용률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의 장애인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고용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높이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으로서의 고용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 문제를 늘 고민해 왔는데 이게 뭐냐면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월급 평균 임금에 대한 통계인데요. 최고 5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도에 183만 원이 평균 임금이에요. 장애가 있는. 그다음에 전체 인구가 255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최저임금이 197만 원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어요. 적어도. 그런데 2022년도 보시죠. 2022년도에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 임금이 196만 원이죠. 전체는 28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191만 4천 거의 다 쫓아왔죠. 이런 상황에서 2023년 올해는 어떤가 하면요. 최저임금이 201만 원. 그래서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98만 원. 결국 최저임금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웃도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애인들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게 받는 임금 근로자들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고 이게 뚜렷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애인들의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고용률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답보 상태의 한계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이퀄 배를 받는 자, 그다음에 비장애인 꼭 배를 하는 자의 구도가 아니라 좀 더 우리들이 포괄적으로 고용 환경 안에서 동등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동료로서의 근로자로서의 방향성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우리가 이 교육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세 가지 의문점을 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장애를 대상화하지 않고 한 사람의 권리 주체로서 교육이 가능한가. 두 번째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배려하거나 인간 승리의 주인공을 만들지 않고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 즉 권리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가. 또 세 번째로는 장애나 신체 혹은 정신적 손상이 일어나 비정상적 의료 개념을 뛰어넘는 교육이 가능한가. 과연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수렴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좀 더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도 고용개발 그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효과 연구라는 걸 제가 봤는데요. 거기서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꽤 높았다고 봐요. 근데 교육 내용과 방식은 그렇게 효과적이 않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제의 방식으로 계속 꾸준히 이런 아주 형식적인 방식의 교육의 방식이 과연 옳은지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크립 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개념이 뭐냐면요. 이게 좀 저 장애학에서 들어가 있는 관점에서 나온 건데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제한된 이동성, 즉 사회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주의적인 시간성이 아닌 각자의 삶의 속도에 맞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도 그 근로 환경 안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근로 환경 안에서 그들만의 장애로 인해서 가져간 또 다른 형태의 시간적 관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그런 거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 고용 환경에서 적응을 잘 못할 것이다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형태의 시간 개념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안에 실험될 때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또 훨씬 더 진보적인 장애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되게 고무적이라는 거는요. 제가 저기 고용안정협회에서 하는 그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콘테스트의 심사를 쭉 봐왔는데 1회 때와 이제 올해 했던 그 편차가 엄청나게 교육이 향상되었어요. 저 처음에 소위 말해서 1회 때, 2회 때는 소위 말해서 장애파리 형태의 인식 개선 교육을 해왔던 강사들이 지금은 ESG나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 협약, SDS에 대한 아주 선진적인 형태의 장애 개념들을 도입해서 강의를 하는 것을 보고 저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을 이런 강의들을 접하는 고용시장, 일반 고용 환경, 일반 그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이것들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방향의 장애인식 개선의 교육의 내용들을 좀 더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